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간 27, 28, 29, 30, 11월 말에 4연승을 달성을 했고, 그죠? 4연승을 달성했는데 어제 어, 대한민국 반대 갔다가 4연승 끊겼고요. 주간은 느바 같은 경우는 사실 연승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11월 30일에 그 뉴올리언즈 장난질 당했죠. 뉴올리언즈가 그거 했죠. 그거. 야, 이거 이따가 뉴올리언즈 경기 분석할 때 나오겠지만 얘기를 할 거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왔죠. 그죠? 그거 말고는 그것도 사실 인정이면 느바 역시도 4일 연속 지금 성적을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승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승부 한번 적중하고 나면은 쭉쭉 간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12월 1일 날에 퍼펙트 올킬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느바도 메인 조합 바로 적중을 하면서 엄청나게 최근에 오버 가는 거 다 맞았어요. 그죠? 그것도 푸근하게. 자, 우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래 휴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멤버 스님들 그 투표를 걸었거든요. 원래 오늘 텍스트 분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진짜로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쉬고 싶었으면 오늘도 녹화 안 했겠죠. 근데 왜 그냐면은 징크스 때문에 진짜로 영상 올리면 재수없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뉴올리언즈도 진짜 재수없게 적중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하게 된 거죠. 그죠? 정말 완전 진짜 희대 역가도 당한 거죠. 화를 낼 힘도 없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인데, 워싱턴은 홈 원정 백투백이죠. 오늘 미러키를 잡아냈습니다. 선풍기 좀 끄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는 엠비드, 우브레, 와포드가 결장을 확정하고 폴 조지, 드루먼드가 GTD입니다. 워싱턴은 키스퍼트, 알렉사르, 그리고 트레준스가 오늘 경기 결장을 했었고 내일 역시도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워싱턴은 미러키라는 대열을 낚아 핵스나미 역배대를 만들어내고 백투백으로 부상병동 필라를 상대를 합니다. 어제 미러키 전에는 라지스트 리드가 미러키가 16점 차까지 이기고 있었던 경기를 대역전패를 허용한 것입니다. 공리 7개 차이로 워싱턴이 앞섰고 턴오버도 10개밖에 기록하지 않으면서 매우 볼 관리가 잘 된 경기였단 말이죠. 상대보다 6개나 턴오버가 더 적어서 미러키 턴오버가 16개였단 말이죠. 즉 포제션 개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지표가 찍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도 바로 세컨 찬스, 그리고 턴오버, 상대 턴오버도 공격권 우리한테 넘겨지는 거고, 이런 게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번 이상의 워싱턴이 공격권이 더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필라델피아의 라인업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직전 경기 2차 연장이나 갔음에도 6분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던 드루먼드가 지금 GTD에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 엠비드는 결장 확정에다가 폴 조지 역시도 GTD 상태라면은 거진 결장으로 이어지는 폴 조지 역시도 GTD 상태가 걸려져 있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결장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돼요. 유리몸 애들은 뭐 자이언 윌리엄스, 폴 조지 이런 대표 주자들입니다. 카와이 레너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필라는 드루먼드까지 결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골밑은 이제 보나밖에 안 남는 거고, 우주소녀 보나 아니고요. 발로우, 맥시, 에치컴, 그라임스, 맥케인, 보나 이 정도의 주요 선수가 남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선 로테이션 멤버들도 너무 숫자가 적고,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라인업 상태로 13.5라는 마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요. 그럼 워싱턴 프렘 보면 되잖아. 그럴 수도 없는 게
이 경기는 주의할 점이 꽤나 명확합니다. 워싱턴은 현존하는 NBA 팀 중에 가장 백투백이 약한 팀이에요. 올 시즌도 당연히 두 번 있었던 거 0승 2패로 다 졌고, 전 시즌 역시도 1승 14패로 최악이었으며, 전전 시즌에는 무려 0승 13패로 전패 때려 막았습니다. 즉 3년간 백투백 경기에서 1승 29패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백투백의 워싱턴이에요. 특히 워싱턴은 최근 9경기 연속 119실점 이상을 허용 중인 그야말로 대량 실점이 치트키 같은 팀입니다. 최근 9경기 평균 실점 126.7에 달하는 이 워싱턴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사실 반강제 스몰 라인업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드루먼드가 결장을 확정하게 된다. 자, 이건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좀 되잖아요. 직전 경기가 연장 2차전까지 간 경기였고 엠비드가 30분인가 밖에 연장 2차전까지 갔으니까 58분 경기 동안에 엠비드가 30분 정도밖에 안 뛴 경기였으니까 원래 세컨 센터인 드루먼드가 최소 20분은 밟았어야 되는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6분밖에 안 밟았어요. 그러면은 드루먼드가 분명히 몸 상태에 분명히 하자가 지금 명확히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GTD는 결장적으로 이겨질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봐야겠죠. 필라델피아는 특히 올 시즌 맞대결에서 워싱턴하고 연장 접전을 치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273점 해고바가 났었습니다. 연장 갔었던 경기였거든요. 올 시즌 필라델피아가 연장 제일 많이 가는 팀입니다. 보면은 연장에서 나온 21점을 빼더라도 252점 해고바였습니다. 당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엠비드와 우브레가 결장을 하지만 맥시 역시도 3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 자였단 말이죠. 이번 경기 역시도 양 팀의 경기는 좀 전 다득점 오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사실 워싱턴 지금 라인업 보면은 지금 얘네 거 어떻게 오버할까지 이 생각이 들기 마련.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선은 워싱턴에 어찌됐건 지금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1옵션 에이스인 CJ 맥컬럼은 올 시즌 백투백 두 경기에서 한 번도 아무 사고 없이 다 출전을 했었고, 그리고 맥컬럼이 올 시즌에 한 두어 번 정도 대폭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위트모어 그 벤치에서 가장 야투 시도를 많이 던지고 있는 위트모어가 올 시즌에 야투율이 비약적으로 좋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위트모어가 사실 그야말로 저니맨이고, 그리고 만년 식스맨에다가 거의 반가비지인데 이상하게 지금 워싱턴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딱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자, 누가 봐도 얘는 솔직히 애틀란타 벤치 시절에도 뭐 기용을 제대로 못 받았던 평균 출전 시간이 10분도 안 되던 애입니다. 위트모어가. 근데 이런 애가 왜 여기까지 계속 NBA에서 만년 식스맨으로 있는 거냐면은 공격만 좋고 수비가 안 좋은 애들은 절대 주전으로 기용을 못 받아요. NBA에서는 특히나 더. 공격력이 정말 천에 천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좋든가. 근데 이 위트모어가 딱 전형적으로 수비가 아예 없으니까 주전으로 기용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 위트모어가 지금 워싱턴이 가뜩이나 백투백 두 경기에서 모두 주전 20분 대 벤치 20분 대 이렇게 반반 농가리에서 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트모어가 이런 충분히 엄청난 맹활약을 좀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또 오바 기준점이 좀 낮은 편은 절대 아니지만 오바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필라가 이 스몰 라인업이 될 가능성이 실화에 가까이는 돼요. 여기서 폴조지가 출전을 하고 드루먼드가 결정하더라도 무조건 스몰 라인업입니다. 그러면은 템포를 느리게 할 수가 없는 농구예요. 스몰 라인업으로는. 실제로 필라델피아 엠비드 없는 경기에서 페이스 103, 102 이상 찍습니다. 무조건. 그게 스몰 라인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워싱턴은 기본적으로 달리는 팀이고, 그래서 페이스도 높게 찍힐 것 같고, 그래서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론토랑 포틀랜드 경기는 RJ 베러시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포틀랜드는 주루 할러데이, 스쿠트 핸더슨 결장 확정, 그리고 클링어니가 GTD입니다. 토론토가 명백히 저점을 명확히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무려 4경기 연속 득점력이 처참한 수준이었죠. 샬럿전에는 연장전을 갔음에도 111점밖에 못 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직전 뉴욕전에는 뉴욕의 팀야투를 46%, 3점 36%로 충분히 그냥 평범한 수준에 그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2점 차 대패를 당했어요. 공격 리바운드가 뉴욕이 25개나 따냈고 토론토가 14개를 따냈어요. 공격 리바운드 11개 차이. 그리고 뉴욕이 이 경기에서 토론토와의 경기 연장전을 간 경기도 아니었음에도 22점 차 대승이었는데 당연히 연장을 갔을 리가 없죠. 그런 경기 리바운드를 이 단일 경기에서 61개를 따냈습니다. 이게 정말 높은 수치예요. 제가 올 시즌 NBA 분석하면서 본 경기 중에 제일 높은 리바운드 개수 자체만으로는 제일 많은 경기였던 것 같은데 뉴욕 이 경기가 그 정도로 뉴욕이 61개 리바운드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올 시즌 이 휴스턴의 평균 리바운드 개수가 49, 50개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죠? 토론토는 올 시즌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건 종합 리바운드건 다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팀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올 시즌 좀 유독 안 나오는 팀인데 올 시즌 승승장구 해왔던 그럼에도 14승 7패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공격력이었어요. 페인트 존을 찢어버리는 이런 공격력. 야, 올 시즌 진짜 토론토가 다크호스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얘네가 남들 다 3점 농구할 때 얘네는 약간 클래식한 페인트 존에서 구겨 넣는 그런 그런 농구로 꽤나 좀 독보적인 컬러를 보여줬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빠졌어. 언제부터? RJ 베럿이 부상당한 이후부터. RJ 베럿이라는 어찌됐건 페인트 존을 파고 들어가는 애가 브랜든 잉그램, 스커티 반즈, RJ 베럿 이 세 명이 어찌됐건 이 페인트 존 안에서 어택하는 세 명의 공격수에서 두 명이 됐지 않습니까? 두 명이 됐고 그러고 브랜든 잉그램 같은 경우는 페인트 존에서 러닝 레이업을 선호한 선수지 미들렌지를 오히려 더 많이 던지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페인트 존 안에서 가까운 덩크 스팟까지 들어가서 야투를 시도해서 RJ 베럿하고 스카이트 반즈거든요.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없다라는 점. 이게 토론토에 좀 이렇게 한춤 기세가 꺾인 원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틀랜드가 사실 지금 전적만 봤을 땐 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 상대로 굉장히 젖잘살을 만들어냈죠. 팀이 아주 30%대를 기록, 39%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포틀랜드의 저력이 꽤나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분명히 수비도 좋은 경기였고 에너지 레벨도 충분히 아주 넘치는 경기였고 제가 경기를 오바를 깠었어요. 근데 이게 1쿼터 43점 나고 오바 같은 경기 요게 있죠. 포틀 232.5 오바 그랬었는데 제가 경기를 풀로 본 입장에서 지금 토론토보다는 사실 포틀랜드의 경기력이 더 나아 보였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올 시즌에 뭐 원정 바보라든지 원정 바보들이 유독 있습니다. 뉴욕 골스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랑 결이 달라요. 포틀랜드 올 시즌 원정에서 홈보다 더 좋은 승률과 더불어 지표까지도 더 좋은 팀입니다. 포틀 프레메인으로 한번 전 노려보겠습니다. 보스턴하고 뉴욕 경기는 아누노비하고 샤멧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올 시즌 3점 시도 개수 3등 팀하고 5등 팀의 맞대결입니다. 엄청난 양궁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보스턴이 아시다시피 올 시즌 클리퍼스랑 와리가리 치고 있어. 페이스 랭킹 30등, 29등, 30등, 29등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지금 누가 꼴찌하냐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페이스는 굉장히 느린 팀입니다. 보스턴은.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스가 뉴욕은 달리는 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페이스가 느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한 7할 정도는 저는 100 미만이 찍힐 가능성, 99 이하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70% 이상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페이스는 느리다. 대신 양 팀이 3점을 정말 많이 올라가는 컬러가 명확하다. 양궁 농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 3점 성률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점 성공률이 더 좋은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3점 성공률이 더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언어바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 3점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오퍼넌트 3점 상대 팀 3점 수비 억제율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거는 솔직히 컨디션 영역이 제일 큰 거예요. 그날 슛감은. 조현일 해설위원도 농구 해설할 NBA 해설할 때 제일 많이 오늘 스테판 커리 핫핸드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 핫핸드입니다. 이게 오늘 컨디션 빨딱 섰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슛감은 솔직히 그날 컨디션 여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건 분석 영역이 솔직히 좀 아니고, 오늘 스테판 커리가 제가 스테판 커리 생년월일 입력해서 오늘의 운세 봤더니 운세 좋더라고요. 슛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기는 직전 올 시즌 양팀의 맞대결 한 번 있었던 점을 저는 좀 비중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이 한 번 있었는데 딱 200점밖에 안 났던 완전 생 핵언더 경기였단 말이죠. 당시 양팀은 예상대로, 제가 지금 앞에 분석했던 예상대로 뉴욕이 3점 시도 45개, 보스턴이 3점 시도 44개를 기록할 정도로 양팀 통틀어서 89개라는 압도적인 3점 시도가 나왔던 양궁대전이었습니다. 근데 200점밖에 안 났으면 양팀 3점 성공률 진짜 개꼬라박 같나 보네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뉴욕은 3점 성공률 37.8%, 대략 38%면은 평균치보다 대략 이상인 수치, 평균보다 잘 들어간 수치였습니다. 38% 수준이면은. 뉴욕은 34.1%는 평균보다 미달 잘 안 들어가는 수준이었지만, 그렇다고 막 3점 20%대 이런 수준으로 정말 쏘는 족족 다 튕겨 나왔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팀이 평균치에서 거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3점 성공률을 기록을 했음에도 결과는 어떻게 됐죠? 딱 200점밖에 안 나는 핵언더였습니다. 오늘 배트맨 기준점이 230.5인데, 그러니까 해외 기준점이 231.5거든요. 근데 배트맨이 얘네도 분석을 가미를 해요. 1점 깎았잖아요. 그죠? 배트맨이 이거 해외는 지금 231.5가 동배당 게임인데 230.5로 배팅을 등록했단 말이죠. 이거는 배트맨이 이거는 언더 뜰 것 같은 경기야 이러고서 1점을 깎은 거란 말이에요. 오바 몰리게 하려고, 아니면 양빵 치라고 해외랑 이렇게 매긴 건데, 저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 제가 봤을 때 이게 230.5가 오바 뜨려고 하면은, 오바 뜨는 시나리오는 진짜 말 같지도 않게 양팀 오늘 피닉스 마냥 상대 두 팀 중에 한 팀이 막 3점 50% 수준으로 정말 미친 듯이 쏟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둘 중에 한 팀이 둘 다 3점 성공률 40% 이상을 기록하는 정말 고점의 경기들이 수준 높은 3점 경기들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오바 뜰 것 같은데,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두 가지의 경우 수는 솔직히 제 경험상 뭐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퍼센티로 따지면 저는 한 15%이 정도의 확률이라고 봐요. 그럼 85%의 확률로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 그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언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뉴올리언즈랑 미네소타 경기, 이 경기 할 말이 좀 많은데, 자, 뉴올리언즈가 지금 2연속 악스타임 거부 프레를 찍었습니다. 골스전에 제가 당한 건데, 이거 당하면 진짜 어이가 없었단 말이죠. 정말로 진짜로 저 이것 때문에 휴방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짜증나서. 솔직히 이런 거 당하고도 아무렇지 않으면은 저는 그건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 봅니다. 사실 제가 이거 경기를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봤잖아요. 국내에서 경기기도 했고, 1분 남고 11점 차 상황에서 파작을 3번 연속했습니다. 뉴올리언즈가. 아니 상식적으로 얘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가 뭐 스포츠맨십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거였다라면은, 상대가 수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덩크를 찍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포지션을 좁히려고 3점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3점 시도는 아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상대가 페인트존 수비 안 하고 블로킹도 당연히 컨테스트 뜰 생각을 없이 수비 포지션을 잡으니까 그냥 바로 컷인 들어가고 덩크 찍는다든지 이런 장면만 두 번 연속 나왔습니다. 사딕 베이가 덩크 한 번, 자이언 윌리엄스 덩크 한 번. 그러고 나서 또 파장을 했어요. 지미 버틀러가 하필이면은 야 지미 버틀러가 올 시즌 뭐 커리랑 자유투 4개 하고 누가 더 성공률 높게 기록하는 4개 하는 시즌을 갖자 뭐 이런 얘기 썰도 돌았는데 버틀러가 이날 자유투 4개 튕긴 거 아시죠? 야, 올 시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튕겼을걸요? 그래서 0.5 당한 버틀러 얘 때문에 자유투 하나만 덜 튕겼어도 0.5 안 당하는 거였는데 그때 버틀러가 또 자유투를 하나를 튕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가 또 덩크 찍은 거고 그러고 나서 딱 8점 차 되니까 압수타임 한 거예요. 8.5 기준점인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 얘네 기준점 보고 경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저같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적중이라는 결과물을 안겨드려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시선하고 일반 그냥 시청자 입장하고는 아예 다른 시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 상황을 보셨어도 아 그냥 재수가 없었네. 아 그냥 저런 NBA에서 뭐 악탐 거부 뭐 불문율 어기고 그냥 덩크 치는 애들도 종종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경기 레이커스전에 또 그랬어요. 또 그래서 14점 차로 경기 끝나야 될 게 하프타임 거부 덩크 찍어갖고 12점 차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가 딱 해외 초기 기준점이 12.5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외 기준점 초기 기준이 12.5였습니다. 악탄 거부에 12점 차로 경기 종료됐죠. 그러니까 딱 프레임 또 0.5 프레임 만에 해외 초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뉴올리언즈가 제가 이런 행보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얘네는 지금 핸디 건들면 절대 안 돼요. 얘네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 오늘 시원하게 대줘서 상대 많이 찍게 만들자 이럴지 아니면은 상대가 어차피 이 정도 점 차이면은 수비 당연히 로테이션 부상 안 당하려고 블로킹도 안 뜨니까 우리 자유롭게 득점하고 어떻게 해서든 폭력적으로 수비를 하든가 아니면 파울을 내서 상대가 잘 튕길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든가 이래서 우리는 계속 덩크 찍자고 그래서 딱 몇 점 차만 만들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뉴올리언즈 경기 당분간은 핸디 안 건드립니다. 절대 안 건드릴 거고 언더 볼게 언더. 왜냐면 얘네가 만약에 또 주작 땡기면은 오바로는 주작할 수 없죠. 얘네가 실력이 그게 안 되는데 저는 하면은 언더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미네소타도 최근에 원정에서 3연패 굉장히 득점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상대가 진짜 수비 잘하는 팀들 상대로만 원정에서 득점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은 뉴올 상대로는 다르겠지 생각을 하겠는데 세크라멘토 원정 가서도 연장 가갖고 졌었던 경기 그것도 112점밖에 못 넣었죠. 연장 안 갔으면 101 득점 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 지금 보이는 행보 보면은 세크라멘토라는 올 시즌 수비 제일 약한 팀 상대로도 48분 동안 101점 냈다. 원정 경기에서는. 그럼 얘네도 원정에선 지금 굉장히 저점이구나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언더 보는 게 낫다라고 보면 이 경기는. 근데 이 경기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전 뉴올리언즈 경기는 당분간 학을 뗍니다. 정말로. 얘네는 그냥 저희 이제 NBA 팀으로 인정 안 해요. 저는 당분간 분석 안 합니다. 쟤네 경기들은. 오늘은 6경기밖에 없나 어거지로 한 거고. 세난하고 멤피스 경기는 웬바냐마하고 맥클러린, 스테판 캣을 여전히 결장을 합니다. 멤피스도 적혀있는 애들 여전히 계속 결장하고 란데이리가 GTD가 올랐어요. 멤피스가 최근 6전 5승 1패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모란트 없으니까 팀이 살아난 건 분명한 사실이고 지표 자체도 밸런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히 6경기 구간에서 웰스 3점선으로 50% 기록하고 있죠. 알다마, 오잭 이디, 캠 스펜서 그리고 1옵션 역할하고 있는 자렌 잭슨 주니어까지 다 지금 상당히 평균 이상의 활약을 해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최근 6전 기준으로 5승 1패를 찍었던 6전 기준으로 덴버한테
1패를 당한 거죠. 10점 차로 패배. 물론 이 경기도 멤피스가 충분히 잘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결과는 10점 차 패배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5승을 거둔 팀들 한번 보세요. 세크라멘토, 댈러스, 뉴올스, 클리퍼스, 세크라멘토 이렇게 다섯 번을 이겼습니다. 세크라멘토랑 두 번 다 이겼는데 지금 서부 15개 팀 중에 세크라멘토가 꼴찌에서 3등, 13등, 클리퍼스 꼴찌에서 2등, 댈러스 꼴찌에서 4등, 뉴올리언즈 꼴등. 다 꼴찌 1, 2, 3, 4등만 다 막 골라서가 아니라 다 얘네만 되게 스케줄이 좋았어요. 다 얘네만 지금 연달아 만나가지고 얘네 상대로 다 이긴 겁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이 5승 1패라는 성적이 이게 야 지금 멤피스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큰 무리가 있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원래 샌안토니오 마인을 제일 좋게 보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근데 솔직히 좋게 못 보겠 아예 좋게를 못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경기를 분석을 하다가 아 맞다 그 경기였지 하고 기억이 났는데 이 경기를 제가 봤단 말이죠. 이날에 제가 세난 마엔을 메인 조합으로 갔었다가 적중을 했습니다. 10점 차로 이긴 경기였기 때문에 적중을 했었던 경기였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바람 걸렸던 게 4쿼터에 샌안토니오가 엄청나게 에너지 레벨을 발산하면서 멤피스가 14득점밖에 못 내가지고 대역전패를 당한 경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4쿼터 14점밖에 못 냈던 과정 자체를 다 봤는데 멤피스가 그냥 진짜 와이드 오픈 찬스 다 튕겨. 그래가지고 계속 결국에 12분도가 14점밖에 못 냈던 건데 샌안토니오가 솔직히 리바운드 그냥 완전히 압살을 당해요. 압살을. 이제 박스core 보시면은 당시 리바운드 21개 차이였어. 멤피스가 59개, 샌안토니오는 38개. 공격 리바운드 17개 차이면 솔직히 못 이기는 지표인데 이러고도 이긴 게 신기할 정도예요, 사실. 이게 불과 막 1년 전도 아니고 11월 19일 경기였습니다. 불과 한 2주 전 경기였죠. 2주 전 경기였고 양팀 라인업 똑같은 상황 그대로. 그러면 이 경기를 샌안토니오 마인을 보는 게 맞다라고는 보는데 좋게 볼 여지가 너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리바운드가 이 정도로 압살당했다? 거의 2배 넘게 압살을 당했다?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만약에 멤피스가 그 직전 경기에서도 4쿼터에 14점 냈던 그 경기에서도 만약에 그때 4쿼터에 훨씬 더 많은 야투로 올라갔던 건 멤피스였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와이드 오픈 찬스 3점 한 10개 튕긴 게 그중에 2개만 들어갔어도 샌안토니오가 많이 죽어도 못 찍었을 경우 제가 확실히 압니다. 와 이건 제가 그때 당시에 샌안 마인을 적중하면서 와 이건 진짜 운 좋았다. 멤피스가 마지막에 저 오픈샷도 다 튕겨졌네. 이 생각을 분명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우선 샌안 마인 메인으로 어찌 보면 오바가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직전 경기가 페이스가 97밖에 안 지킨 경기였는데 양팀한테 11월 19일 날에. 근데 지금 어찌됐건 멤피스가 그때보다 훨씬 더 분위기나 기세가 훨씬 더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지금 굉장히 이게 만약에 이 리바운드 격차가 고스란히 이어져서 멤피스가 역으로 리드를 잡는 경기가 나오면은 샌안토니오가 지고 있을 때 미친 듯이 달리더라고요. DB 마냥 원주 DB 마냥 지고 있을 때. 그때 덴버전에서도 대역전승 나왔을 때 그때 진짜 템포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경기였거든요. 샌안토니오가. 그런 걸 봤을 때 어찌 보면 이거는 메인 선정하지 말고 샌안 마엔의 오바를 메인 선정 없이 샌안 마엔의 오바를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바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사실 이거는 내일 국민픽 예상. 이거는 사실 여기서 골스프랭 하는 사람 거의 없을 듯. 왜냐면은 오클 마인 저도 볼게요 그냥. 이거는 좀 꼬을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예요. 커리 결장 확정이죠. 그리고 버틀러 GTD 올려져 있죠. 이거는 스티븐 커 감독 성향상 이 경기 그냥 던질 수도 있는 그 예고를 우리 배터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여기서 버틀러 결정하면은 사실 골스는 이제 쩌리 군단들이 그냥 3점 냅다 던져보고 그게 잘 들어가면 비비고
못 들어가면 값이 당하고 이런 경기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상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스티븐 커가. 근데 오클라호마 상대라면은 버틀러가 결장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버틀러가 나와도 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팀인데 상대가 뭐 비록 홈이더라도 커리라도 있으면은 정면 승부 맞대결 맞불 놔봤겠지만 커리가 어쨌든 진짜 부상을 당해서 일주일 부상을 끄는 상황이라서 결장을 확정하잖아요. 그러면 커리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힘 빼지 말고 이번 던질 건 줄 건 주자 이런 마인드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5할은 된다면 5할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오클마이는 우선 줄 좀 더 올라오기 전에 우선 까놓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 시즌에 오클라호마 경기들을 다 보면은 제가 이거는 박스코를 그 뭐야 정리하다 말았는데 해놨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거를 하다 중간에 그만뒀어요. 잠깐 부진했을 때 있죠. 그때 기분 나빠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 많이 해놨던 게 있으니까 오클라호마 걸 한번 보자면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에 상대팀 야투가 터진 경기가 거의 없을걸요. 유타전 딱 이 유타전 상대가 3점이 터졌네요. 그죠? 3점이 터졌는데 결과는 오클라호마가 더 터져서 몇 점 차? 32점 차 값이 대승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상대로 팀야투랑 3점이 같이 터진 팀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크라멘토 꼬라 박았죠. 뉴올리언즈 팀야투 50%못 넘겼으니까 꼬라 박은 거고 3점을 43%를 기록했는데 109점밖에 못 냈어요. 그죠? 109점. 이거는 절대 터졌다고 보기 힘든 109점이고 샬럿은 그냥 대놓고 꼬라박 96점. 레이커스도 꼬라박았고 오클 만나니까 골스 이때 만나가지고 팀야투 45% 미만이면 꼬라박았고 102득점. 이때 0.5원 더 났네요. 멤피스도 팀야투 30%대면 무조건 꼬라박은 거죠. 세크라멘토 41.3% 꼬라박았습니다. 포틀랜드 이날에 포틀랜드가 이겼지만 자유투발로 이렇게 121득점 낸 거지. 자유투를 32개 얻어갖고 30개 성공. 팀야투는 40.9% 41% 꼬라 박았습니다. 클리퍼스도 여지없이 41% 꼬라 박았고요. 이거는 제가 워싱턴도 45% 꼬라 박았습니다. 세크라멘토 또 꼬라 박았고 댈러스 역시도 30%대 꼬라 박았고 애틀란타도 꼬라 박았고 보셨죠? 그러니까 워클 상대로 팀야투를 터지는 팀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인디애나도 꼬라 박았고 휴스턴 역시도 팀야투 44.3% 이게 개막전 경기 2차 연장 가가지고 259점 난 거지. 2차 연장 안 갔을 시 208점 해건도 제가 적어놨었잖아요. 44.3% 45% 미만 100% 꼬라 박았고 근데 이 여기서 골스 쩌리 식스맨 군단들이 팀야투 50% 이상 넘긴다? 팀야투 잘 지킨다? 3점 터진다? 상상하는 거 어렵죠.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클마인을 안 볼 수가 없는 경기긴 해요. 이 경기는 안 들어오면 재수없는 거고 무조건 까고 봐야 되는 그런 경기랑 저도 메인 조합으로 무조건 갑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요렇게입니다. 자, 우선 오늘 원래 휴방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영상을 우리 멤버 선생님들께서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 원래 제가 어제 올렸다시피 근데 만약에 이거는 조건부 하나 확실히 걸게요. 확실하게 이건 확실히 걸겠지. 선생님들랑 약속할게요.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내일 NBA가 최근에 저는 계속 적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영상을 딱 올리니까 올라 그랬다. 그러면 다시 좀 며칠 또 쉬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징크스를 정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해 주세요. 근데 내일 적중하면은 저는 갈게요, 선생님들. 열심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휴방인데도 불구하고 녹화를 진행했으니까 따봉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